안녕하세요, 모노입니다. 제페터 클래스 3주차 마야 모델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U를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시면 제 강의를 듣기 전에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서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정말 귀여운 로봇이 나와서 조작법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을 한번 깨고 나면 조작법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간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튜토리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작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Alt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주위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휠 버튼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폴리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 모델링 밑에 여기 오브젝트들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오브젝트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배치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도형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컨트롤 Z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들어가셔서 폴리곤, 프리미티브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오브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빌드잇이랑 유니티랑 굉장히 또 유사한 건데요. 멀리에 갔다가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F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W는 이동 도구입니다. 이 화살표들을 움직여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E는 회전 도구입니다. 그리고 R은 크기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플러스 키를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요, 이렇게 도구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도구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도구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웃라이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샵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 1주차에 배웠던 유니티의 하이어라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웃라이너는요, 알파벳으로도 정렬이 가능한데요. 아웃라이너에 우클릭을 하시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솔트 오더 누르시면 알파베티컬 이걸로 클릭을 하시면 이게 알파벳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씬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알파벳보다는 그냥 쌓이는 순서대로 놔두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큐브를 지우고 굴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 큐브를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삭제가 되었죠? 굴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브젝트가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도구 중에서 이동 도구는 W다, 회전 도구는 E다, 그리고 스케일 도구는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선택 도구는 무엇이냐? 선택 도구는 Q입니다. Q를 누르시면 오브젝트를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 이런 게 있고 페이스, 엣지, 버텍스 이런 게 있죠. 이제 내가 어디로 마우스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에 한 몇만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페이스를 갖다 대면 돼요. 페이스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파랗게 변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면 하나만 선택이 된 겁니다. 다른 면도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Shift를 누르고 다른 면도 선택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면을 다시 취소하고 싶어 하시면 컨트롤을 누르고 면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줄을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면을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면 바로 옆에 있는 면을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쫙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하시다가 아니야, 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우클릭을 하시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셔서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게 오브젝트 모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모드를 바꾸는 방법은요, 단축키가 F8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보시면 아웃라이너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위에 있는 세 가지 아이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 아이콘은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볼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은 기본 뷰고요. 두 번째 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분할이 되어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뷰는 아까 전에도 보았던 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탑 뷰,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프론트 뷰, 옆에 있는 거는 사이드 뷰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볼 때 이거를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뷰를 변환을 하고 싶다, 원래 보던 기본 뷰 말고 위에서 보는 걸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크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다 하시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버튼은 퀵 레이아웃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버튼은요,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야에서 복제를 할 때 클릭을 하고 컨트롤 T를 하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복제하면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버튼 한 번으로 10개를 동시에 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바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입니다. 보시면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다는 것은 옵션 창을 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박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레이트라고 있죠. 이게 내가 복제한 거를 어느 방향으로 늘어놓을지 이고, 로테이트의 수치값을 변경을 하시면 그냥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축으로 몇 도씩 회전을 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스케일도요, 지금은 111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하면 그대로 똑같은 크기의 오브젝트들이 복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뭐 2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복제할수록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부터 X축, Y축, Z축이고요. 내가 만약에 X축으로 7만큼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7 말고 마이너스 7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기 역시 커지는 거 말고 작아지는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카피스라고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가 몇 개씩 복제될 것인지를 정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오브젝트를 5개 복제하겠다 이러면 5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X축으로 7만큼 떨어지고 회전은 하지 않고 크기도 동일한 원 오브젝트를 3개 복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 이번에는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 다 하나씩 수치를 올려줄게요. 자, 지금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될 때마다 오브젝트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다른 거를 한번 복제해 보겠습니다. 큐브를 배치하고요. 크기를 조금 조절할게요. 수치는 이 정도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선형 계단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중심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인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서트를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뜨는 오른쪽 탭 있죠? 여기에 채널 박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레이트 X에 1을 입력을 하시면 X축만큼 1씩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인풋에 들어가시면 이걸로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오브젝트가 쪼개져 있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합치는 방법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야에서 오브젝트를 일반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그리고 W를 눌러서 위로 옮겨줄게요. 복제가 되었죠?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제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메쉬에 들어가시면 분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리온 밑에 컴바인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 분리온에 유니온이라는 기능이 있고 컴바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오브젝트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separate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합쳐진 오브젝트를 분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나온 오브젝트들을 한번 합쳐줄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오브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메쉬, 컴바인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메쉬, 분리온에 유니온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완료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지금 얘를 클릭했을 때 이동도 한 번에 이동이 되고 얘도 한 번에 이동이 됩니다. 둘 다 잘 묶였죠? 그러면 이번에는 separate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메쉬, separate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한번 해볼까요? 메쉬, separate를 하면요. 안 됩니다. 에러가 뜨면서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컴바인으로 묶게 되면 두 가지 오브젝트가 그룹화처럼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separate가 가능해요. 그런데 분리온에 유니온으로 묶으면요. 이 오브젝트들이 완전히 한 덩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separate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분리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분리온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유니온, 디퍼런스, 인터섹션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온 위에 점선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점선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창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지우고 오브젝트를 다르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배치해 볼게요. 디퍼런스가 어떤 기능이냐면요. 한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하고 Shift를 눌러서 다른 하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디퍼런스를 먹이시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오브젝트가 있었던 부분이 완전히 파여졌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갈게요. 인터섹션은요. 오브젝트를 두 가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인터섹션을 먹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오브젝트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워져요. 특히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창틀을 뚫고 싶다 할 때 이런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단축키로 숫자 4번을 누르시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5번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요.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G를 입력을 하시면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브젝트를 지웠는데 아웃라이너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거는 지워주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화면이 복잡해지니까요. 이번에는 인서트 엣지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큐브 하나를 꺼내주세요.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R을 눌러서 크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오브젝트를 쪼개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모서리를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인서트 엣지 루프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도형을 세로로 쪼개고 싶어요. 그러면 쪼개고 싶은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우클릭 하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왼쪽에 이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면 툴이 잘 선택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세로 방향으로 쪼갤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있는 모서리를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클릭보다는 드래그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분할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서 한번 면을 뽑아 보겠습니다. 우선 면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클릭을 하고요. 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됩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가 계속 이어지죠. 왼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아직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선택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면을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면도 Shift 누르고 하나 더 클릭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거를 잡고 쭉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면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일단은 오브젝트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번에도 도형 모서리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Shift 눌러서 우클릭을 합니다. 그럼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가로로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쪼개졌네요.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우클릭, 페이스를 클릭을 하셔서 얘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E를 이용해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쭉 당겨서 앞으로 빼줄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마야의 merge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merge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2개 이상의 점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면을 이 오른쪽에 딱 붙이고 싶어요.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오브젝트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도 한번 잘라줄게요. 우클릭, 엣지로 돌아가서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댄 다음 Shift, 우클릭,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나오죠? 여기서 이만큼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우클릭, 벌텍스를 하시면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놨기 때문에 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점들을 이어줄 거예요. 우선은 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조금 가깝게 해줄게요. 우클릭해서 페이스를 누르시고 얘를 다시 클릭하시고 W 이동 도구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다시 면을 움직이실 때는요,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까의 상태에서 만약에 컨트롤 1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한다면 이미 있는 면에서 또 새로운 면을 뽑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를 눌러서 이렇게 면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면과 면 사이에 거리가 좀 가깝게 되었죠? 이제 점을 이어주겠습니다. 우클릭, 벌텍스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도구가 이동 도구로 선택되어 있어서 이거를 선택 도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선택을 하고 에디트 메쉬, 멀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게 돼요. 나머지도 한번 붙여볼까요? 에디트 메쉬, 멀지 딱 붙었죠? 밑에 부분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두 점을 선택, 에디트 메쉬, 멀지, 두 점을 선택, 에디트 메쉬, 멀지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딱 붙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 큐브 선택하겠습니다. W 이동 도구로 여기에 옮긴 다음에 크기를 적당히 바꿔줄게요.
우선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요.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복제를 하고요. 크기를 조금 변형시켜 줄게요. 이렇게 내가 뚫을 부분만. 그 다음에 선택 도구 Q를 눌러서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뺄 오브젝트를 Shift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메쉬, 분리온의 디퍼런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 엣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모서리만 하나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요. 바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벨 기능이라는 것은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이 떠요. 이걸로 내가 얼마나 둥글게 만들 것인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치를 6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면이 6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면이 더 둥글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건물을 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니티로 옮기고 싶어요 하시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파일, 익스포트 셀렉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익스포트 올을 누르셔도 되는데 이러면 여기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익스포트 셀렉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Files of Type입니다. 이거를 꼭 FBX로 설정을 해주시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해주시고 그 옆에 Export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같이 내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거를 같이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니티에서는요 FBX 파일을 불러오시고 꼭 콜라인더를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다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오브젝트들의 모델링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모델링을 했었던 건물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돌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물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배워볼 모델링 예제입니다. 원래는 모델링을 하시면 그거를 모델링한 거를 다 펴서 텍스처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고 텍스처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어차피 빌드인 맵도 다 단색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그냥 단색으로 넣자. 대신에 모델링을 조금 더 디테일을 높여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모델링한 거에 텍스처를 꼭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텍스처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원래 다 펴줘야 되거든요. UV를. 그래서 이걸 다 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처를 넣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겠죠. 모델링을 단순하게 하고 텍스처를 입힐 것인지 아니면 모델링을 정말 복잡하게 해서 디테일을 살리고 대신에 텍스처링은 포기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예제부터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꺼내주시고요. 큐브를 클릭하셨다면 오른쪽에 채널 박스에서 인풋에 들어갑니다. 폴리큐브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수치로 이제 오브젝트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숫자들을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입력이 지금 다 된 상태죠? 여기서 우클릭, 엣지를 클릭할게요. 이 엣지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엣지를 지워주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벽돌 같은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몇 개를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벽돌 같은 모양이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엣지를 지운 거라 가지고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보면 그냥 평범한 큐브입니다. 다시 엣지를 누르셔서 맨 밑부분에는 그냥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벽돌을 한번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페이스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E 해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면 뽑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면을 뽑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익스트루드를 눌렀죠. 누르고 R을 눌러주세요. R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네모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조금 줄인 상태예요, 지금. 줄인 상태에서 지금 면 뽑기를 할 거예요. 컨트롤 E 해서 여기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로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줍니다. 다른 면들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E를 누르시고 R을 눌러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컨트롤 E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작업을 다 해주시면 왼쪽 같은 오브젝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은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것은 일단은 밑에 면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E를 누릅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이에요. 이걸 한번 누른 상태에서 다시 R을 눌러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으로 크기를 줄여줍니다. 지금 줄였죠? 줄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E를 눌러서 여기에서 면을 뽑을 거예요. 근데 왼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얘는 너무 일직선으로 면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거를 내린 상태에서 R을 눌러주세요. R을 누르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왼쪽처럼 밖으로 벌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죠? 이렇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면을 뽑는 것입니다. 컨트롤 E를 눌러서 파란색 방향으로 면을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뽑으시면 돼요. 이런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이용하셔서 X축으로 7씩 이동하는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볼까요? 한 5개 정도?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짜르륵 깔리게 되죠? 이렇게 쫙 깔린 상태에서 큐브를 꺼내신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시고 그러고 나서 컨트롤 D 다시 크기를 조절하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5개를 선택하고 Z축으로 마이너스 7씩 5세트씩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제작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모델링한 거는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 하나로 이제 건물의 구조 같은 거를 쉽게 쌓아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큐브를 선택하시고 위치를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크기도 적당히 키워줍니다. 이 정도로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윗부분부터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페이스를 눌러서 위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서 위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R을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E를 눌러서 그 상태에서 또 면을 뽑아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왼쪽 오브젝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직각으로 커졌죠? 이것도 어떻게 하냐? 똑같이 컨트롤 E를 누르신 다음에 R을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요. 크기를 키운 상태에서 면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컨트롤 E, 파란색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 완전 직각 형태로 커졌죠?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모양새로 한 번 더 면을 뽑아줄게요. 컨트롤 1을 누르시고 면을 뽑은 다음에 R을 눌러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으로 밖으로 빼줍니다.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으면 W를 눌러서 조금만 낮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밑에 면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1을 눌러서 밑으로 뽑아줍니다. 이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은 익스트루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E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아이콘을 쓰셔도 됩니다. 면 클릭, 익스트루드 아이콘을 누르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뜨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면인데 왜 쪼개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따가 이 네모 부분은 안쪽에 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분리를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홈 넣기 편하게요. 안 그러면 밑에 부분까지 다 홈이 파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스 눌러서 컨트롤 E 밑으로 빼준 다음 R로 밖으로 빼줍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W를 눌러서 위로 조금만 조절을 해줄게요. 지금 밑에 변이 여전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눌러서 밑으로 슉 하고 늘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홈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변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E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줍니다. 내가 홈을 넣을 부분까지요. 여기서 이제 면을 또 뽑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앞으로 뽑았잖아요. 앞으로 뽑거나 밑으로 뽑아가지고 이 면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으로 뽑아줄 것입니다. 컨트롤 1을 누르시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되셨나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1을 누르시고 R을 누르셔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1을 누르셔서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홈을 넣어줍니다. 얘도 컨트롤 2, R, 컨트롤 2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2, R 크기를 줄여주고 컨트롤 2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마야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익히시고 마야로 멋진 건물을 모델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